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일단 저는 저희 남편과는 무려 9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남편 쪽 집에서 특히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죠. 결혼 반대를 했다고 하면 보통은 나이가 많은 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를 걱정하신 시어머니가 제게 결혼 생각을 접으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씨, 곡해하지 말고 들어줘요. 나 내 아들 잘 키우지도 못했고 결혼할 정도로 애가 철이 들었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내가 결혼 다시 생각하라는 것도 아가씨 인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 허우대만 멀쩡하지 결혼할 사람으론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는 그 말에 최대한 예의 있게 대꾸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면 꼭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한숨 쉬면서 본인 가슴을 치시더군요. 아유, 정말 답답하네. 도대체 얘 뭘 보고 좋아하는 건데요? 성격은 개인차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학력이 좋기를 해 아님 능력이 있기래. 우리 집 형편도 그리 좋은 편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굴이요. 아가씨, 결혼을 고작 그런 걸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랑 살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서요. 화가 나도 참을 수 있고 싸우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잘생기긴 했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히네. 세상에나. 일륜지대사를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외모 괜찮은 건 잠깐이에요. 내가 겪어봐서 알아. 당시 시어머니는 제 말이 반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지만 거짓은 하나 없는 100% 진실이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는 이런 저를 비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성격을, 누군가는 상대의 능력을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외모만 보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남편 얼굴을 보면 제가 왜 그런 미친 생각을 했는지 누구든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단순히 제 눈에 안경이라 저만 잘생겨 보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키도 185cm나 됐고 좋은 피부에 쌍꺼풀 없이 시원한 눈, 가지런한 치아, 짙은 눈썹, 풍성한 머리카락, 웃을 때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매력적이었죠. 심지어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머리 위에 형광등을 달고 다닌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후광이 있었거든요.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제가 있든 말든 전화번호를 주는 여자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으니 말 다했죠. 반면 저는 하품이 나올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정확히는 좀 흐릿한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요? 길 가다가 한두 번 봐도 기억을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사귀자는 것도 청혼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거고요. 나랑 결혼만 하면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백수가 되면 내가 먹여 살릴 거고. 검은 머리카락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한테만 헌신할 거야. 약속해. 저희 부모님도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청혼했다는 걸 알고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네가 미치지 않고서 그딴 식으로 청혼을 먼저 해? 넌 여자가 자존심도 없니?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얼굴 뜯어먹고 살 거야. 그게 뭐 어때서? 저희 어머닌 제 등짝을 몇 대나 때리시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죠. 내가 정말 못 살아. 너 나중에 후회한다. 우리한테 왜 안 말렸냐는 그런 말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봐. 얼굴 멀쩡한 거? 그게 몇 년이나 갈 것 같아. 그리고 얼굴값 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니? 나중에 여자 문제라도 생기면 너 어쩌려고? 그걸 다 견디겠다는 거야? 연애할 때도 충분히 겪어서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거든. 그리고 설령 뒤통수 당하더라도 잘생겨서 그런 건 이해라도 하지. 막말로 못생긴 사람이 바람 피우면 더 열받지 않겠어? 아빠도 소시적에 바람 피웠다며.
그거 보면 얼굴이랑 큰 관계 없지 않아? 엄마가 그랬잖아. 이거 말이나 못하면 내가 그땐 그냥 한 말이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못생긴 편이었는데 그놈의 첫사랑을 못 잊어서 몇 번 연락하다가 걸린 전적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그 일로 이혼하신 건 아니었지만 어머닌 잊을만 하면 그때 일을 꺼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린 저를 잡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차라리 얼굴이라도 잘생긴 놈 만나서 시집을 갈걸. 그저 근면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첫사랑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못 잊고 질질 끌 줄 몰랐지.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얼굴 보고 잘생긴 놈 만나. 남자 어차피 거기서 거기야. 우습게도 그런 말을 했던 장본인조차 제 남편 얼굴을 보더니 제 결혼에 회의적이 된 겁니다. 정확히는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다면서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나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려고 걱정이고 일단 내가 좋아서 결혼을 강행했던 거라 솔직히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시어머니 말씀처럼 남편이 철도 없고 음주가무에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긴 했어도 모든 게 다 용서가 됐거든요. 물론 결혼 내내 속을 끓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각오하긴 했지만 이 유부남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 초에는 접근해오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아서 생각도 다 나진 않는데 그중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떠올리면 제 친구가 제 남편을 유혹하려고 한 사건이 있죠. 당시 신혼 초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그 아파트에 이미 제 친구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우연히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좋아했죠. 우리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으면 서로 돌봐주고 할 수 있어서 좋겠다. 어머, 정말 그러네? 이러다가 사돈 되는 거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쭉 알고 있던 오래된 친구였고 이미 제 남편과도 안면이 있던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긴 건 친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로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싸움만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눈물을 찍어댔죠. 그 인간 결혼할 땐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고작 몇 살 어린 게 꼬리 좀 쳤다고 넘어가는 게 말이나 되니? 씹어먹어도 시원치가 않아. 회사 그만뒀다는데 뒤로 몰래 연락하는 것 같고 이제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망할 인간.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힘들면 아이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어때? 저는 초반엔 말리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저한테 감정을 푸니 힘들어서 그날엔 좀 차갑게 말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저를 죽을 듯이 째려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너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네? 그럼 넌 너희 남편 바람나면 잘 가세요. 두 사람이서 행복하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만 빠지면 그 둘이 다시 붙을 텐데 누구 좋으라고? 아니, 난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됐어. 앞으로 너한테 이런 말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저한테 결혼하더니 변했다, 친구 관계가 얄팍하다며 난리를 부리더니 그 뒤부턴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걸 알기에 남편도 몇 번 연락을 받아준 모양인데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남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형광등 교체해달라,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 정도가 다여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몇 번이나 전화가 와서는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제발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잠결에 저도 그 소리를 들어 옷을 주워 입고 남편과 함께 친구 집으로 향했죠. 집은 온통 엉망이 되어 있긴 했는데 경찰도 부르지 않고 친구는 거의 헐벗은 상태더군요. 남편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니까 친구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없어진 것도 없고 남편이 알면 걱정할 텐데 신고는 하지 마세요. 얼굴은 화장을 떡칠하고 실크 잠옷 하나 걸친 친구를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게 내 남편한테 꼬리를 치는 거구나 라는 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남편 단속을 먼저 했습니다. 워낙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거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바로 수긍하더군요.
일단 걔 휴대전화부터 차단해. 문자, 카카오톡까지 싹 다. 알았어. 근데 여보, 당신 친구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일단 유부녀인데 우리 오해가 아닐까? 저는 답답해서 앓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죠. 내가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새벽 3시에 실크 잠옷 입고 화장하고 잠드는 여자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그리고 하필이면 걔 남편이 출장 갔을 때 당신 불러낸 이유는 또 뭐고? 신고하려는 것도 못하게 막은 게 제일 이상해. 도둑이 들었는데 봐도 모를 거라니? 아니, 내 말은 그 친구 남편도 바람 피워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설마 본인도 그러겠나 하는 생각인 거지. 상처를 받았다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겠어?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어. 일단 내가 시키는 거 하고 앞으로는 걔 마주쳐도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따로 뭘 돕는다거나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다행히 그 일 이후에는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2달 넘을 동안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일도 없었고 남편도 제 친구와 마주친 적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내가 괜히 오해했나? 그래, 설마 기분 탓이었나 보다 하고 넘기고 말았죠. 그런데 하필이면 안심하고 넘어가니 일이 터진 겁니다. 저와 외출 후 주차하고 들어오겠다는 남편이 하도 안 들어와서 몰래 담배라도 피우나 싶어 쫓아나갔다가 보고 말았죠. 제 친구가 제 남편을 꽉 안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바로 뜯어놨고 친구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돌았니? 어떻게 친구 남편한테 이렇게 천박하게 굴어? 그랬더니 친구가 반쯤 풀린 눈으로 절 보며 대꾸하더군요. 너희 남편이라니? 우리 남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취한 척하는 거야? 내가 너 주량을 아는데 사람을 헷갈릴 정도면 지금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하잖아. 어디서 발뺌을 해? 제 말에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다음에는 바로 남편을 잡돌이했습니다. 등짝을 치면서 왜 가만히 있냐고, 왜 자꾸 여지를 주냐면서 혼을 냈죠. 아니, 당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안는 게 잘못이지. 내가 밀치려고 했지만 힘으로 했다가 다칠까봐 그랬어. 더구나 술 취한 사람이잖아. 저게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척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안 떨어뜨렸으면 계속 그러고 있게? 당신 정신이 있어? 적어도 내가 주의해달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장단 맞춰줘야지. 남편은 짜증난 듯 한숨 쉬더니 이러더군요. 당신이 친구 잘못 사귄 게 내 탓이야? 제발 작작 좀 해. 그리고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가 좋다고 달려든 걸 못 피한 게 죄야? 애초에 나랑 결혼할 때 이 정도 각오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시킨 것처럼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락 받은 것도 아니잖아. 순간 열이 받아서 얼굴을 한 대 치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우려했던 것도 이런 남편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잘난 얼굴로 여자를 밝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오는 여자를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않았죠. 애매하게 친절하고 어느 정도 여지를 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열받는 건 본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는 하면서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일로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보통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친정엄마를 찾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제 상황을 정확히 아셨거든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친구고 뭐고 소개 자체를 시켜주지 말라고 안 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가 그런다고? 그 능구렁이 같은 놈이 실실 웃어줬겠지. 안 봐도 비디오야. 내 속으로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모를까? 걔는 애초에 이렇게 일찍 결혼하면 안 될 놈이야. 제 친구는 어째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걔 남편한테 다 일러버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친구로 계속 지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니.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 잡아떼니까 그렇죠. 제가 그 뒤에 뭐라고 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혀요. 기억 안 난다고. 글쎄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남편 저도 안 가진다나? 저더러 정신병 있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의부증 말기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그렇다고 그냥 둘 거야? 싹수가 보이면 다 쳐내야 해. 그게 얼굴 보고 결혼한 대가야. 이제 알겠니? 내가 그래서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린 거 아니니?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래, 뭐 나 아니면 너 그런 마음 알 수가 없지. 나도 내 남편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알지. 멀끔한 얼굴에 오는 여자는 막지도 않는 두루뭉술한 태도, 아주 그 핏줄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속 끓이는 아들까지. 한두 해는 어떻게든 참고 지내지만 그게 오래되면 가슴에 다 쌓여서 암이 되는 거야. 날 봐라. 난 지금도 예전 일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 사실 시어머니와 제가 말이 통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와 제 남편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이었죠. 사진을 보니 소시적에는 남편보다 훨씬 잘생긴 얼굴이더군요. 더구나 시아버지는 여자 문제로 50대 후반까지 속을 썩이셨답니다. 갓난아이 들쳐업고 상대 여자들 머리채를 잡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서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잡초 대충 뽑았다고 안 나길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땅 밑에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아야지. 땅을 다 파내고 약도 쳐야 비로소 잡초가 더 안 자라는 법이고. 그렇게 저는 용기를 가지고 친구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 따졌을 때처럼 술 취해서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이전처럼 발뺌하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을 쓰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누울 자리 있어 보여서 발 좀 뻗었다. 왜? 그게 뭐가 잘못이니? 너 지금 유부남, 그것도 친구 남편한테 그런 게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야? 뭐가 잘못? 내 남편도 유부남이었지만 바람피웠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 있어? 그리고 막말로 너랑 그 사람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같이 생긴 사람도 그런 남자랑 사는데 왜 나는 못생긴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까지 해야 되는 건데? 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랬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미친 거 아니야? 제가 어이없어하니 친구가 픽 하고 웃더군요. 너희 남편 얼굴 때문에 접근한다고 착각하지 마. 정확히는 너 때문에 접근한 거니까. 다른 여자들도 아마 그럴걸? 내가 장담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이라니? 너 같은 애랑 저런 남자가 결혼했는데 나 정도면 넘어오겠다 싶은 거지. 솔직히 너 때문에 만만해 보인 건 사실이거든.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날 자극한 건 너야. 내 남편 때문에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이혼하라는 말에 그렇게 쉽게 짓거리지 말았어야지. 그때였습니다. 제 친구의 얼굴에 커피가 쏟아지더군요. 너무 놀라서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그곳에 와 계셨죠. 알고 보니 제가 친구 만나서 단판 짓겠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서 뒤를 밟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커피숍 바로 저희 뒷자리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다가 뛰어나오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빈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딱 내려놓고는 싸대기를 한 대 날리더군요. 그리곤 놀란 친구의 멱살을 잡고 당기시며 말씀하셨죠. 뚫린 주둥이라고 내 며느리한테 그런 개소리를 짓거려? 핑계대지 마! 그쪽 남편이 바람 피워서 복수라도 하려다가 내 아들 얼굴 보고 접근한 주제. 그 이유가 내 며느리 때문이라고 짓거리지 말라고! 어디서 씹다 버린 껌같이 생긴 게 감히... 이봐요, 미쳤어요? 놔요! 못 놔. 너 한 번만 더 그 입에서 그런 개소리 짓거리면 그땐 너 직장으로 찾아갈 거야. 직장이 없어? 그럼 너희 부모한테 찾아가서도 똑같이 해줄 거야. 어디 한번 그쪽 부모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며느리 때문에 친구 남편한테 꼬리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보자.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디 더 짓거려 보시든가. 시어머니는 멱살을 놓으면서 손에 묻은 물기를 툭툭 털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쪽 결혼 생활이 망했다고 친구 결혼 생활도 개똥밭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것 같은데 죽으려면 혼자 죽어. 다른 사람 인생까지 똥칠할 생각 말고. 그리고 다음엔 커피물로 안 끝나니까 또 덤비려면 각오하시고. 와, 그때 정말 실행만 하지 않았지 기립박수라도 치고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멋있더군요. 친구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씩씩거리다가 도망쳤고 그 뒤로는 제 남편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친구 남편에게까지 찾아가서 아내 단속 똑바로 하라는 말로 쐐기까지 박으셨거든요.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 정도면 양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년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본 거라고 했지? 그게 틀린 말도 아니야.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또 뻗고 싶어 다리가 근질거릴 테니까 아예 잘라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 알았니? 그리고 너 앞으로 이런 일 생길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묻지도 마. 바람 피우는 것들한텐 일반적인 사람 생각을 대입하지 말라는 소리다. 실제로 그 일 이후에 저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으로요. 주변에서는 시댁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제겐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어줬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막말로 아무리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 일에 안으로 굽지 않는 팔이 어딨나요? 보통의 시어머니였다면 며느리인 저한테서 문제를 찾았을 거고 아들 단속도 제대로 못한 죄를 묻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특별했고 완전히 저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준 거죠. 하루는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랑 쇼핑하러 다니고 요가인지 뭔지도 하러 다녀? 주말에만. 왜? 들어보니까 무슨 피부과도 결제해줬다고 하던데 그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나한테 무리도 아니고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다음 휴가에는 해외여행 같이 갈 생각이야. 어머님 생신 겸? 일정 맞춰보려고. 왜 이상해? 그럼 이게 안 이상해? 다른 여자들은 시어머니라면 질색을 한다는데 어째 당신은 반대야? 무슨 친구처럼. 그리고 아빠가 그러던데 엄마 씀씀이가 엄청 커졌다고. 내가 따로 용돈 약간 챙겨드리고 있어서 그래. 어머님도 이참에 좀 여유롭게 살면 좀 좋아? 그래 뭐 그야 그렇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나중에 습관되면 어쩌려고. 괜찮아. 난 어머님 너무 좋아.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내 능력 알잖아. 이게 부담스러우면 시작도 안 했지.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저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능력은 좋은 편이었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저희 친오빠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고 벌이가 제법 좋았습니다. 저는 마케팅에 소질이 있었고 친오빠는 컴퓨터를 잘 다뤄서 가능했던 일이고요. 적어도 제 나이 또래 중에 저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찾기 힘든 정도는 되고요. 반면에 시댁의 사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가난이 되물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살림이 좀 나아질 것 같을 때면 일이 터져서 빚을 진 경우였죠. 남편도 사회 초년생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오래 하시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대학까지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20대의 대부분은 빚을 갚는 데 써버리고 삶에 지쳐 있을 때 제가 그 사람 곁에 있어주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게 된 거였죠. 애초에 시작부터 그 사람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시작한 거라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떨어진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남편이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제 친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지를 남기며 자신의 인기를 즐겼거든요. 실제로 그 뒤에도 남편에겐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어김없이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나서야 끝이 나곤 했죠.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야 속이 시원하니? 카풀? 회사 다니면서 꼭 여직원이랑 같이 출퇴근을 해야겠다는 거야? 직장 상사가 신입 직원에게 그 정도도 못할 이유 있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 좀 돕겠다는 게 뭐가 나빠? 내가 싫다고 하잖아. 그리고 그 아가씨 당신한테 사적으로 문자까지 하고 있는데 말리진 못할 망정 이젠 아예 대놓고 같이 다니겠다고? 미쳤어? 날 못 믿는 건 당신이고 난 떳떳하니까 말하는 거야. 왜?
떳떳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날 약 올리고 싶은 거겠지. 제발 철 좀 들어. 당신도 이제 어린 나이 아니야. 예전엔 그래,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고백받긴 했지만 결혼해선 그런 일 거의 없었잖아. 근데 오히려 결혼하고부턴 더 여지를 주는 건 당신이야. 야, 내가 여자랑 단둘이 술을 먹기랬냐 아니면 데이트를 하기랬냐? 솔직히 당신 그러는 거야말로 자격지심이란 생각은 안 들어? 나이가 나보다 9살이나 많으면 이해심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 됐고, 난 카풀 할 거야.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제가 자격지심에 못 이겨서 자기를 의심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로지 외모 하나만 보고 선택한 결혼인 만큼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접근해오는 여자에 관해 그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싸움거리가 생길까봐 최대한 여자를 피해 다니기도 했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결혼하고서 더 적극적으로 여자들과 접점을 만들고 여지를 남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 앞에서 일부러 보여주는 듯 행동하기도 했죠. 애초에 남편이 친구 집 형광등을 갈아줬는지 뭘 했는지 제가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휴대폰으로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는 것도, 카풀을 하게 됐다는 것도 모두 남편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을 두고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내가 진작에 경고하지 않았어? 아직 덜 컸다고.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라고 확신하시더군요. 내가 수십 년을 바람 피우는 남편이랑 살아서 잘 알지. 일단 숨기는 게 많아지기 시작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산다던가, 알람 소리에 뜨끔해서 슬쩍 보러 간다든가. 그런 적 있어? 아니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 휴대폰으로 배달도 시키는데. 그리고 두 번째, 돈 씀씀이가 이전이랑 달라지기 시작하지. 월급을 숨긴다던가 갑자기 카드 할부금이 차이가 커진다든가. 혹시 우리 아들도 비상금 만들어서 쓰고 그러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용돈 주고 있어서요. 그리고 현금을 따로 챙겨주는 거 말고 제 카드를 쓰게 해서 딱히 비상금을 모으는 것도 안 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박수를 딱 치더군요. 그럼 우리 아들이 심통이 난 거네. 걔도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그게 무슨... 혹시 제가 돈을 더 벌어서 잘난 척해서 기분이 불쾌한 걸까요? 너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애초에 차이 나는 거? 그리고 네가 버는 돈이랑 내 아들 고만고만한 월급이랑 차이 나는 것은 뭐 자존심이 상하긴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야. 그걸 모르고 시작한 결혼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놈이 내세울 건 인물뿐인데 결혼하고 나서 살도 좀 오르고 이전 같진 않잖아. 그래서 덜컥 겁이 난 걸 수도 있지. 네? 설마요. 저희 남편이요? 솔직히 까놓고 지금 하는 짓 좀 봐라. 당신 바짝 긴장해.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이거 아니니? 내 남편도 딱 40대 접어들고 그 지랄하고 다녔어. 운동하고 갑자기 옷도 제대로 입기 시작하고 여자들한테 여지를 줄줄 흘리면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런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몸만 컸지 아직 애랑 똑같은 게 사내란 족속들이야. 어디 내 말이 틀린가 봐라.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내심 안심이 됐습니다. 약간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것 같아서 귀엽기도 했죠. 무엇보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꼭 닮았다면 한편으론 안심도 되긴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이긴 하셨어도 현재는 시어머니 말이면 껌뻑 죽는 애처가였으니까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이전 일을 들먹이시며 시아버님을 무척이나 부려먹으셨는데 대부분의 집안일을 시아버님 혼자서 할 정도였죠. 당신 설거지가 이게 뭐야? 내가 매번 말했지. 물에 불려서 제대로 닦으라고. 여보, 나도 한다고 했는데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잖아. 예전에 당신 바람 피울 때도 실수라고 하곤 했지. 실수? 그건 입버릇이니? 여자들 궁뎅이 주무를 때처럼 꼼꼼하게 좀 하시라고. 알았어. 근데 며느리 앞에서까지 그런 말은 좀... 평생 당해봐야지. 그래도 내 원통한 이 한은 안 풀려. 알아? 말이 좀 험하긴 하지만 막상 실제로 두 분을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시아버님은 가정적으로 보였고
시어머니도 장난을 섞어서 화를 내셨으니까 오히려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40대를 좀 참아보기로 결정했죠. 일부러 제 속을 뒤집어도 부처처럼 허허 웃고 넘길 수 있는 경지까지 다다른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여직원한테 고백받았어. 내가 좋다나? 유부녀인데 회사에서 따로 만나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하더라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내 삶은 피곤한 건지. 전 애써 미소로 화답했죠. 그랬구나. 그 여자도 참 대단하네. 당신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뭐? 그게 다야? 믿는다고? 그 여자가 나한테 문자도 개인적으로 엄청 보냈어. 전화도. 고백했으니까 조급한가 보네.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내가 남편인 당신을 안 믿고 누굴 믿겠어? 왜 화를 안 내?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 당신이 잘생긴 걸 내가 어떻게 화를 내? 매력적이면 어떤 여자든 혹할 수 있는 거지. 그 뒤로 저는 남편이 카풀을 하든 여자한테 고백을 받든 신경을 쓰지 않고 넘겼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긴 했지만 제가 견딜 몫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외모 하나만 보고 결혼한 제 잘못이 있었으니 그런 유치한 짓은 다 포용해줄 참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저를 자극해도 저건 가짜다.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유치한 행동이다. 속으로 삼키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신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거야? 그냥. 요즘 휴대폰 잃어버리면 그걸로 막 통장도 개통하고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경우 흔하잖아. 휴대폰이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시대에 살면서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앞서 시어머니가 경고한 진짜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남편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테면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거나 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행동이었죠. 뿐만 아니라 회사가 끝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초췌한 몰골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전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면서 저는 더는 참지 못하게 되고 말았죠. 당신 도대체 요즘 왜 그래? 저번 달에도 월급 안 주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 달에도 그러고 심지어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건데? 당신 내 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네? 그냥 쓸 곳이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언제 나 믿는다면서. 그리고 내 월급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받아야 되나? 그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 거야? 뭐 치사?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월급이 아무리 차이가 나도 우린 부부야. 내가 돈 관리하는 건 결혼 전부터 당신이 원했던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쓸 곳이 있었다?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적어도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된 핑계를 대야지. 현금 서비스 어디에 썼어? 그냥 좀 썼어. 몰라. 쓸 곳 있었다고 하잖아.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당신 진짜 바람났니? 뭐? 지금 나한테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거야? 요새 잠잠하더니 또 그래? 그럼 내가 의심 안 하게 생겼어? 매번 늦게 들어오고 전화 오면 화들짝 놀라질 않나? 휴대폰 손에 쥐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날 바보로 아니? 그런데 이젠 돈까지 뒤로 쓰고 나 몰라라는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데? 아니라고. 그냥 아니라고 하면 좀 믿어라. 당신이 이제까지 나한테 한 것들을 생각해봐. 내 친구 집까지 들락거리면서 여지 남기고 술 취했다는 이유로 뿌리치지도 않고 여직원이랑은 카풀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고백받을 때마다 전화번호 누가 달라고 할 때마다 나한테 약 올리듯 보고하지 않았어? 믿음? 이런 짓거리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다 믿어줘야 하니? 저는 서러움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알죠. 그 모든 게 제가 자초했고 각오했던 일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걸 다 견디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여자고 온전하게 사랑받고 싶고 불안에 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참아왔던 걸 다 터뜨린 거였죠. 그러자 남편도 놀랐는지 그제야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실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 엄마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거야.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은 내가 알아서 돈 챙겨드리고 있는데 무슨 돈?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우리 엄마랑 당신 사이 뻔히 아는데. 엄마 쪽팔릴까봐 숨기려고 한 건데. 우리 엄마가 쓴 돈이 맞아. 전화해서 확인해도 좋아. 남편 말처럼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으니 자신 때문에 쓴 돈이라고 하긴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때의 표정은 확실히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대신 제 친구를 응징해줬던 시원시원한 이전의 시어머니와는 달랐죠. 더구나 시어머니는 제게 성질까지 내시더군요. 언젠 돈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쓴 돈이 아까운 거니? 그러니 내 아들 쥐잡듯이 잡아서 내가 범인이란 거 밝힌 거 아니냐 이 말이다. 쥐잡듯이 잡은 게 아니라요. 그의 행동이 진짜 너무 수상해서 그래요. 진짜 바람이라도 피우는 사람처럼. 바람? 너 그거 의부증이야. 내 아들 바람 피운 증거 있어? 저는 발작하듯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고 말았죠.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무슨 화를 냈다고 그래? 됐고, 그리 돈 아까우면 다신 그런 짓 안 할 테니 앞으로 쪼르르 와서 내 아들 욕하는 짓도 하지 마. 나이가 그만큼 먹었으면 이해하고 좀 넘어가기도 해야지. 달달볶고 가뜩이나 힘든 애 숨통 조이지 말란 소리다. 알겠니? 순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언제까지나 제 편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변화가 제겐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이상행동, 거기에 갑자기 아들을 감싸는 행동까지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 제 마음은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확증을 잡고 싶다는 마음과 차라리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했던 겁니다. 저도 제가 바보 같다는 걸 알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죠. 결국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갔더니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을 들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이 왜 있는데 이 화상아. 라며 제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변명을 했죠. 우리 어머님은 달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다고 돈 퍼줄 때 진작에 알아봤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면 너도 타격 있으니까 짤 때 짜더라도 증거 손에 쥐고 울라고. 누가 이혼한대?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 등짝을 또 때리셨습니다. 넌 자존심도 없어? 그리고 마음 떠는 사람 붙잡고 살겠다는 말을 이 어미 앞에서 해? 천하의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지.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쑤셔 넣었네. 아이고 속 터져. 막말로 너 박서방이 사랑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라며 너한테 제발 놔달라 시위하면 그거 버틸 순 있어? 아님 밖에서 애 하나 낳아 데리고 들어와서 무릎이라도 꿇으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일단 증거 잡고 상대가 누군지 알아봐야지. 그리고 쳐낼 수 있으면 치고 그게 아니면 갈라서. 변호사 구하는 거 돈 아끼지 말고 상대 여자 머리 뜯을 생각 말고 돈 계산 제대로 해서 빈털터리로 쫓아내는 거. 그게 불륜에서의 최고의 복수야. 알아들었어? 거기다 제가 시어머니도 결국 아들 편에 설 거니까 더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변호사에게 상담해서 증거도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남편이 너무 철두철미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걸 알고 나서부턴 휴대폰 통화 목록을 싹 다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 문자도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남편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한 달간 제 차를 빌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화면까지 녹화되는 블랙박스로 교체해서 빌려준 겁니다. 그렇게 한 달 후 돌려받은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열어보게 됐죠. 그런데 기록 자체를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그때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바람이라는 확신이 생기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그 블랙박스 메모리를 들고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와 어플을 만들 정도로 컴퓨터를 잘 다루니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데 메모리 복구를 마친 친오빠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야, 이거 꼭 봐야겠어?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러는 거야? 나도 알아야 이혼을 결심하든가 하지. 아니, 난 개인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거든. 아니, 난 무조건 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 그 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져. 알잖아. 친오빠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드디어 제게 복구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게 편집이 된 상태였는데 이 자동차에는 제가 상상했던 젊고 예쁜 여자 대신 뚱뚱하고 늙은 남자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둘이 주고받은 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먼저 남편이 그 사람에게 사정하듯이 말하더군요. 이제 그만 좀 찾아오면 안 될까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내가 왜? 언제 우리 사이를 정리하자는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거고 원할 때마다 찾아올 생각이거든. 이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가정이 있으면서도 나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발 빼고 도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겠다? 재밌네. 내가 장난감이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꾸 이러시면 저도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그럼 이혼도 각오해야 할 거니까. 난 절대 혼자는 안 죽어. 알아? 나한테 사진이랑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 말하는 거 맞지? 제대로 돈 준비해. 안 그럼 다 말한다. 곧이어 남자가 차에서 내리니 남편은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앞뒤 상황을 더 보니 상대 남자 쪽에서 남편을 협박하고 있더군요.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돈을 보냈다는 것까지 알게 됐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남자라는 게 더 끔찍했습니다. 여자 머리채나 잡고 소리 지르고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너무나 커진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겠다고 당장 이혼하라는 친오빠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막상 남편의 뻔뻔한 낯짝을 보고 있으니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군요.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뭐 월급? 엄마가 잠깐 쓸 일 있다고 해서. 양심이 있니? 어떻게 어머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해? 내가?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운다고 확신을 하고 있구나.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까지 꼭 이래야 해? 나한테 청혼할 땐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날 위해 뭐든 하겠다고 하더니 사람 숨막히게 뭐하는 짓이야? 전 그런 남편을 향해 가소롭다는 듯 웃었죠. 나 다 봤어. 당신이 지운 블랙박스 영상 복구해서 다 봤다고. 제 말에 남편은 하얗게 질려서는 바들바들 떨더군요. 당신 그걸 진짜 봤다는 거야? 그래. 그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 인간한테 돈까지 뜯기면서 협박당하는 것도 알고. 됐니? 청혼? 말 참 잘했다. 내가 당신 외모 보고 결혼할 때 어느 정도 각오는 했었어. 하지만 남자? 애초에 날 사랑하긴 했니? 그냥 돈 보고 억지로 결혼한 거였어? 아니, 당신이 무슨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나 그 남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서 나랑 결혼했니? 당신 취향 숨기는 용도로? 오해라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 체념한 것 같은 표정이 더 화가 나더군요. 더 추궁해봤지만 입은 꾹 다물고 고개만 숙인 상태로 더 이상의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도장까지 찍어서 식탁 위에 올려뒀죠. 남편이 자기를 한 번만 믿고 기다려줄 수는 없냐고 했지만 더는 지쳐서 못하겠다고 해버렸네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못해. 나 진짜야. 솔직히 결혼하고 당신한테 이상한 행동한 거 알아. 근데 그거 순전히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볼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는데 결혼하고 살도 찌고 인기도 떨어지니까 당신이 나한테 질릴까 봐 무서웠어. 당신이 질투하고 화내는 게 마냥 좋아서 그냥 계속 자극하려고 했던 거였고.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면서 이어 말했습니다.
이번만 넘어가줘. 눈 딱 감고 날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사실 카풀 안 했어. 혼자 다녔다고. 그 여직원한테 물어봐도 좋아.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고백받은 것도 뻥이야. 당신이 질투해주길 바랬고 그걸로 내 자존감 채우려고 한 거였다고. 나 진짜로 억울해. 근데도 설명은 못한다? 그 남자, 머리까지 벗겨진 그 인간 이야긴 죽어도 못한다? 여보, 저는 남편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죠. 그게 바람이야! 감추고 숨기고 들키는 게 무서운 게 바람이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한번 봐달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당황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야. 내가 그랬어. 내가 당사자라고. 어머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인간이랑 바람 피우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너희들이 왜 헤어지니? 내가 미친년이야.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끔찍해서 아들한테만 말했던 건데. 순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감싸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바람 피우는 사람을 끔찍하게 싫어하던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싸도 저 못 믿어요. 어머님이요? 차라리 아버님이 그랬다면 모를까? 이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제게 내밀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은 반쯤 헐벗고 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이게... 다 늙어서 얼마나 꼴불견인지 알고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이 있으니 너한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수년간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단속하며 속은 썩어가고 있었는데 다 늙어서 나 좋다는 사람 만나보니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 나도 아직 여자구나. 언제라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싶었어. 근데 그 인간이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협박하기 시작한 거야. 미친, 그걸 당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처음엔 내가 저지른 짓이니 달게 받자 싶었어. 네가 준 용돈으로 어떻게든 입막음을 했고 근데 점점 요구가 과해지고 만나달라고 요구까지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 시어머니는 고민 끝에 결국 그 일을 아들에게 털어놨고 제 남편이 그 남자와 대신 협상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간 월급을 가져오지 않은 것도 매번 전화기를 붙들고 살던 것도 늦게 귀가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거죠. 거기에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제게 들키지 않고 끝내려고 한 모양이었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풀리지 않던 의문점이 한 방에 씻겨 내려갔죠.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까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내 아들이 타던 그 차까지 처분해서 그 인간 손에 돈 쥐어줬어. 그럼 차가 고장난 게 아니라 중고로 팔아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제 차를 빌린 거고요? 남편은 그 곁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죠. 미안해. 계속 당신한테만 거짓말을 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너희들 이혼하는 건 도저히 못 보겠어서 내 추악한 짓을 숨기려다가 너 상처받게 하면 그게 인간이니.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야.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탓하려면 못난 날 탓해. 그리고 나 때문에 들어간 그 돈들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으마. 어머님 어쩌시려고요? 남편 과거 들먹이며 지금까지 구박하면서 난 늘 떳떳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입장 바뀌니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제 떳떳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너무 끔찍하게 싫어. 그러니 어쩌겠니? 남편한테 털어놓고 이 협박에 놀아나는 짓을 끝내려고. 벌은 받아야지. 시어머니는 이혼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셨죠. 결국 그날 시아버님도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저질렀던 짓이 있으니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지만 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 죽여 울던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셨죠.
당신이 바람 피운다는 거 나 이미 알고 있었어. 어떻게 내가 모를 수가 있어. 그런데 당신 입으로 들으니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드네. 당신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난 화도 낼 수가 없고. 근데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아.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미안해 여보. 여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단 말 말고는 못하겠어. 시아버지의 마음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를 해줄 것 같은 눈빛이었지만 온몸은 배신감에 떨리고 있었죠. 그걸 물끄러미 보던 남편이 나서서 말하더군요. 충분히 고민해보고 어떤 식으로 정리할지 말씀해주세요. 저흰 따를게요. 무엇보다 그 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이튿날 저는 남편을 따라서 그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엔 예의 바른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더니 돈 이야기에 본색을 드러냈죠. 이에 남편은 이제 협박은 통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할 테니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진이랑 영상을 올려서 사회에서 매장해버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서 바닥에 던져버렸죠. 이게 무슨 짓이야?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재물 손괴까지 했어? 그래서 저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감당되겠어? 당신도 가정 있지 않나? 난 이혼했고 떳떳하거든. 그럼 내가 협박 못할 줄 알았니? 내가 너 뒷조사해서 너희 딸, 당신 손자, 당신 아들의 며느리한테까지 가서 다 말할 거야. 그리고 그쪽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쫓아다니면서 소문낼 거고. 못할 것 같아? 명예훼손이야. 그런 짓 하면 난 가만히 있고. 해봐. 벌금 내면 그만이지. 너 그때 내 남편한테 협박할 때 뭐라고 했어? 혼자 안 죽을 거라고? 근데 어쩌지? 난 너만 죽일 건데. 감히 그따위 얼굴로 울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줘? 내 남편을 협박해? 그 더러운 면상 다시 한 번만 우리 앞에 드밀어봐. 확 갈아버릴 테니. 야, 너 이게 미쳤냐? 너 나이 몇 살인데 어른한테 감히. 너같이 뭣도 없는 것들이 불리하면 나이 타령하더라? 내 나이 알아서 뭐하게? 야,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사진 찍고 협박해서 돈 버니까 당신이 그렇게밖에 사는 거야. 저는 나가려다가 화가 나서 얼굴을 한 대 더 쳤습니다. 남편이 신고를 걱정하자 합의금 있으면 주면 그만이고 주기 싫으면 살다 나오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죠. 이 일을 남편이 처음부터 증거를 쓰려고 다 녹음을 해뒀는데 차마 증거 제출은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들려줬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까지 받았습니다. 고맙다. 너 덕분에 가슴에 맺힌 서러움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 날 위해서 화를 내준 거, 내 아들 편이 되어준 것도 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이혼하지 마세요. 아버님한테 매달려 보세요. 이런 말하는 거 그렇지만 전 알거든요. 어머님이 아버님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비는 거, 그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제 말에 용기를 얻고 시아버님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니 처분을 기다리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죠. 집안일도 나서서 하고 진심으로 용서도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달라진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도 예전에 철없이 굴던 일을 제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요.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이 느꼈어. 내 철없는 행동이 당신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게 됐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나는 다신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난 바람은 안 폈어. 알아. 그래도 상처는 그만 줘. 나 솔직히 어머님 보면서 이해됐거든. 아버님한텐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마음 생긴 이유 알 것 같았고. 다신 안 그래. 진짜야.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나 버리지 마. 어? 알았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버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래서 더 불안한 거야. 내가 못생겨지고 늙으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들려. 전 그 말에 픽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아줬죠. 난 당신이 잘생겨서 좋은 거야.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중에 당신이 좋았고 그런 당신이 잘생겨서 결혼한 거라고. 알았어?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야 훌쩍거리더니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 뒤로 일은 꽤 잘 풀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협박범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도 점차 나아졌어요. 잠깐의 별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용서하신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 상대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하자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불륜으로 협박까지 당했던 그 일이 끔찍하긴 하지만 그 덕에 모든 게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시부모님의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철없이 질투를 유발하려던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까지 말이죠. 무엇보다 온전히 제 편이었던 시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좋고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살라고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